아무런 증상이 없고 촉감 또한 좋은 상태를 구형구축 일기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일기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감염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구형구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의서부터 단계별 증상, 원인, 해결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피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모든 보형물 주위에는 피막이라는 얇은 막이 생성됩니다. 이 피막이 아주 얇게 잘 생성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흡연, 염증, 외상 등의 원인으로 피막의 두께가 두꺼워진 피막이 보형물을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형구축이라고 부릅니다. 구형구축은 눈으로만 보고 구형구축이 확실합니다 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두꺼워져 있는 피막과 그리고 피막에 의해 보형물 압박 현상이 우리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일치를 이루어야 그때 바로 구형구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 후에 발생하는 구형구축은 베이커 분류법에 따라서 1기에서부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표를 보시면 1기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촉감 또한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하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1기라고 할까요? 보형물이 들어가 있고 어떠한 증상이 없는 상태를 구형구축 1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형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2기 이상의 구형구축을 말합니다. 2기는 촉감은 단단한데 모양의 변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수술 3개월 차 정도에 원장님 가슴이 탱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경우는 구형구축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가슴 성형 수술 후 촉감이 돌아오는 시기는 개인차에 따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부터 12개월 사이에 촉감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차의 탱탱함은 자연스러운 수술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딱딱함을 구형구축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보형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다면 구형구축에 의한 증상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구축은 피막이 보형물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가슴이 쪼그라드는 압박감이 있으시다면 수술을 받으셨던 성형외과로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기는 딱딱한 촉감과 모양의 변형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피부가 얇아서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것은 구형구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구축으로 인해 가슴의 모양이 뒤틀렸다면 이러한 모양의 변화가 구형구축 3단계에 해당합니다. 4기는 3개의 내용에 통증이 동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압박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4기에 구형구축이 있으시다면 재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시기도 하지만 보형물을 제거를 위해서도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구형구축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크게 3가지의 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병원, 사용하는 보형물, 그리고 수술 받으실 여러분이 이 3가지의 축에 해당됩니다. 먼저 병원의 원인입니다. 병원마다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당연히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출혈, 감염 또는 염증, 그리고 장액종의 발생 빈도는 병원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빈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에 의한 요인인데요.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형구축의 빈도는 크게 많이 차이 납니다. 특히나 클래식 스무스 보형물, 그리고 충전율에 따라서 언더필링 되어 있는 보형물은 구형구축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의 요인인데요. 수술하는 초기에 흡연하시는 경우는 비흡연자보다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가슴에 강한 충격이 있다면 구형구축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형물의 삽입 위치에 따라서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빈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문 자료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중평면과 근막하 평면의 구형구축 발생의 빈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유선화 평면에서는 구형구축의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이상의 구형구축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재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피막의 상태가 좋지 않고 지저분하면 피막을 모두 다 걷어내는 피막 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피막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제거하는 피막 부분절제술 혹은 피막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피막으로 인한 부가적인 부작용이 많다면 보형물이 들어간 삽입 위치를 바꾸는 평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구형구축이 있다고 피막 절제술만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또다시 구형구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후에 다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부작용 중 구형 구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후에는 몇 가지의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편안한 하루 되세요.